지난 2주차에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한 진직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리포트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직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직도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토콜리메타 뿐만 아니고 다른 측정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할 때도 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각도의 단위, 진직도 계산 원리, 진직도 계산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각도의 단위에는 평면각과 도가 있는데, 평면각은 우리가 호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은 원 둘레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도는 원주를 360등분한 호의 중심에 대한 각도입니다. 간혹 입체각, 즉 스테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라디안을 구에 적용한 겁니다. 구의 표면에서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를 바라보는 입체각인데, 전 구면이 중심에 대해서 갖는 입체각은 4파이 SR이 됩니다. 그래서 SR은 구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라디안과 디그리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각도인데, 이 두 각도는 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면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 즉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약 57.3도가 됩니다. 그리고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1도는 180도분의 파이에서 약 0.017 라디안이 되고, 우리가 계산할 때 주로 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1초는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고 약 6.28 라디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디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R값, 요 R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요 원주상의 요 S값, 요것도 1이 되는 요 때의 각도가 1 라디안이 됩니다. 우리가 측정에서는 주로 1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초는 약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 요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직도는 직선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직선으로부터 벗어난 크기, 이거를 진직도라고 한다 그랬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을 진직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이 형상을 둘러싸는 평행한 두 직선 간의 폭, 이것이 진직도가 됩니다.
진직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최소자승법, 최소영역법, 접촉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가 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고요. 오늘 우리는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양단 기준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진직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10구간을 측정을 했는데 반사경의 길이가 105mm였고요. 이 105mm를 10구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이를 읽는 값인데, 시작 위치를 어느 일정한 위치, 반드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뭐 여기가 됐든 어느 기준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위치에서의 요 값을 읽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즉 다음 위치로 측정을 하러 가면 원래 기준이 요 라인이었었는데 정반에 진직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와 있으면 이것을 뒷물을 회전시켜서 요 선을 처음 시작할 때 맞췄던 그 기준선에 일치를 시키고, 그때 이 뒷물의 눈금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값을 읽어서 측정한 위치에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각도입니다. 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진직도로 계산을 하려면 마이크로메터, 그러니까 각도를 높이 차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각도는 초 단위로 계산이 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로 측정한 것을 어떻게 마이크로미터로 변환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측정한 값이 각도, 그러니까 세타입니다. 세타인데 이것을 높이차 델타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를 델타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델타 값은 L 곱하기 세타라는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세타가 1초라고 가정을 하고 L이 1000mm라고 가정을 하면 1초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델타는 L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L은 10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 세타는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즉 4.85 마이크로미터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표현을 쓰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처럼 0.00000 485 라디안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좀 표현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m에 대해서 1초의 변화가 있으면 델타는 4.85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반사경은 밑면의 길이가 105mm이기 때문에 105mm일 때 1초 변화가 있으면 높이차가 몇 마이크로가 되느냐 이것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mm일 때 4.85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차를 가지니까 1초에 대해서 105mm일 때는 몇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느냐 이걸 계산했더니 0.5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즉 1초의 각도 변화가 있을 때 105mm에 대해서는 0.5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차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해서 나온 각도 차에다가 0.5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주면 그것이 높이차가 됩니다. 자, 그럼 진직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는 오토콜리메터에서 측정한 값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습입니다. 처음 시작 위치가 요 기준 위치였고요. 색깔이 잘 표가 안 나네요. 처음 시작 위치가 요 위치였고 그 다음 측정한 위치가 여기였다면 요 눈금을 처음에 시작한 요 기준 위치 요쪽으로 보내서 지금 요 차이만큼 요 차이값만큼을 읽어서 이제 기록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위치는 1번 요 1번이 시작 위치고 거기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여기 0으로 시작하는 위치가 있고 0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전부 0이 됩니다. 전부 0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0이라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가 되는데 여기는 처음 측정을 시작할 때 반사경의 저 뒷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1번 위치 요 1번 위치라는 것은 바로 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다시 옮겼을 때 요 앞부분이 옮겨지는 요 위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 위치가 36.4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37.2초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은 항상 자기 자신 두 번째 위치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37.2 마이너스 36.4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세 번째 위치는 46.0
마이너스 36.4 해서 그 값을 여기에다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값을 채우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36.4 마이너스 36.4 하니까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0.8. 0.8은 37.2에서 36.4를 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뭐 9.6, 12.1, 9.6, 14.8, 17.1, 15.1, 19.1, 2.6. 여기 1급 값의 단위가 초기 때문에 이 최초 위치로부터의 높이차도 초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마이크로미터가 아니고 각도가 되는 것이 초. 그래서 이것을 각도차를 높이차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105mm에 대한 높이차, 이게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이 105mm를 하는 이유는 요게 105mm라고 105mm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높이차에다가 곱하기 0.5 마이크로미터는 여기가 0.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값을 보겠습니다. 0에다가는 0.5 곱해도 0이 되고요. 0.8초에다가 0.5 마이크로미터를 곱했더니 0.4가 됐습니다. 여기는 4.8, 여기는 6.1, 여기는 4.8, 7.4, 8.6, 7.6, 9.6, 1.3.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05mm에 대해서 1초의 각도 차가 있을 때 이 높이 차가 0.5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1초일 때 이쪽이 됐을까요? 1초일 때 0.5 마이크로미터였기 때문에 4.8초, 예를 들면 4.8초일 때는 여기다 0.5를 곱해줘서 이것이 0.4 마이크로미터가 된 거죠. 우연히 지금 여기서 0.5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고 이 표만 보다 보면 지금 이 높이차에서 나누기 2, 9.6 나누기 2를 해서 4.8이 나온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누기 2를 한 것이 아니고 곱하기 0.5 마이크로미터를 해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최초 위치로부터의, 최초 위치는 여기입니다. 요 1번. 요 위치로부터의 높이차
높이차를 전부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계산된 높이차는 초이기 때문에, 각도 초이기 때문에 높이차를 마이크로메타로 이제 고쳐주는 작업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높이차를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한 것을 전부 더한 누적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값은 뭐 누적할 게 없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값에다가 지금 요 값을 더해서 요게 누적값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하는 값을 여기다 기록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어떻게 누적이 됐냐 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된 누적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값의 마지막 수치가 요 값입니다. 요 값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누적값을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값들이 각각의 구간에서 계산된 누적값이고요. 최종 구간에서 누적값이 50.4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그래서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양단 기준법으로 진직도를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표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을 가지고 요 폭을 계산하면 이제 진직도가 되는데, 이 상태로 진직도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좌표축과 지금 이 좌표축이 이 세타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려면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좀 복잡해서 이 좌표계를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보정값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보정값은 지금 현재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이 50.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계를 우리가 원하는 이 좌표계를 끌어내리려면 마지막 구간에서 50.4만큼을 값을 이만큼 내려줘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반대로 마이너스 50.4만큼 이렇게 내려주고, 이 각 위치에서 해당하는 것만큼을 비례적으로 값을 이제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값이 50.4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10번째 구간에서 50.4만큼이기 때문에 이것을
10으로 나눠주고 부호를 반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현재 구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이면은 1을 곱해주고, 두 번째 구간이면 2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구간이다. 그러면 50.4 나누기 10 하면은 5.04가 되죠. 5.04 곱하기 현재 구간, 첫 번째 구간은 이건 값 그대로 5.04가 되는 거죠.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값은 마찬가지로 5.04 곱하기 2는 10.08 해서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보정값을 계산을 합니다. 5가 되고요. 10, 15, 20, 25, 30, 35, 40, 45, 50.4.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위치, 여기가 0의 위치고, 지금 마지막 값, 여기가 50.4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50.4만큼을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한 거죠. 처음에 보정을 하기 전에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여기서부터 보정을 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이런 좌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첫 점과 끝점을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4가 0이 되도록 마이너스 50.4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0과 시작점 0과 끝점 0을 지나는 이런 좌표계를 지금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계산한 그 값들만큼 전부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 여기 빨간 점들을 연결하면 이제 보정값을 취한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면 우리가 이 좌표계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직도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각 위치에서의 보정값과 누적값을 더해주면 이 값이 됩니다. 여기서 전부 더해주는 거죠. 값을 더해주면 지금 이런 값들이 됩니다. 이 값에서 첫 점이 0이 되고 끝점이 0이 되니까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한 직선은 정상적인 직규좌표계, 즉 앞에서 누적값을 가지고 계산한 그런 좌표계가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그런 좌표계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된 이 각각의 값들, 이 각각의 값들은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한 그 직선에서의
높이 차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해 주면 그게 이제 진직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값은 3.7, 가장 낮은 것은 마이너스 9.9.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해주면 그 값이 바로 진직도 13.7이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으로 좌표계를 만들었고요. 그 좌표로부터 각각의 높이차가 계산이 돼서 가장 높은 점 플러스 3.7 마이크로미터, 가장 낮은 점 마이너스 9.9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진직도가 13.7 마이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정반의 실제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반이 있는데요. 측정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점과 끝점은 0이 되고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튀어 올라왔고 여기서 가장 밑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정반이 이 부분이 밑으로 좀 처져 있고 서서히 올라오다가 이 부분은 위쪽으로 튀어 올라온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진직도를 계산해 봤는데 사실은 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수증기를 가지고도 진직도를 측정할 것이고 또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가지고도 그 긴 어떤 봉이나 막대에 진직도를 측정을 할 건데 앞에서 각도로 측정하느냐 직접 높이로 측정하느냐 이 차이만 다를 뿐이지 누적값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정된 좌표계로부터 진직도를 계산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실습 시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